안녕하세요. 일단 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문태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 과정을 밟고 있고 지금 박사과정 1년 대학 중인 변재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CBPR 2021의 오럴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된 FDI denoiser, Fast Blind Image Denoiser for Poisson Gaussian Noise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희 연구실 선배님이신 차성민 박사 과정님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프라이어 워크들이 좀 존재를 하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중요한 프라이어 워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의 메서드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인데요. 네, 그래서 이미지 디노이징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지 디노이징은 이제 어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스 이미지 X에 카메라나 뭐 과학 장치에서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잡음이 생겨서 노이즈 이미지 Y라는 노이즈 이미지 Y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학습하든지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노이즈 이미지 Y를 리컨스트럭션해서 소스 X와 클린 이미지 X와 유사한 형태로 리컨스트럭션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미지 디노이징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이즈 픽셀 i에 대해서 노이즈 픽셀을 yi라고 하고 클린 이미지 픽셀을 xi라고 하고 ni를 그에 해당하는 노이즈라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세팅에서는 어디티브 제로민 노이즈를 가정을 하고 노이즈가 호모지니어스 노이즈 베리언스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픽셀 와이즈하게 인디펜던트하고 그리고 노이즈가 이 클린 소스의 인디펜던트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프로블럼 세팅으로 가지고 기존에 여태까지 연구되었던 많은 논문들이 사실은 이런 이 베이직 프로블럼 세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프로블럼 세팅과 관련이 있는 노이즈 모델을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여기서 AWGN으로 쓰여 있는 노이즈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로스 펑션은 MSE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클린 소스 이미지를 X라고 했고 노이즈 이미지 Y를 인풋으로 해서 리컨스트럭트한 이미지를 X 해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MSE에 결국에는 이 클린 X를 타겟으로 해서 MSE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디노이징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딥러닝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이미지 디노이징이 굉장히 역사가 긴 분야인데 이러한 이제 컨벤셔널한 그 디노이저들을 보통 프라이어 또는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클린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정하고 이 프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식을 이 프라이어 또는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서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시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이용을 하거나 넌 로컬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전 지식을 이용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딥러닝 이전의 메서드들은 이러한 프라이어 널리지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 옵티마이제이션 시에 클린 이미지가 따로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어 또는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서드들이 딥러닝이 발전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워크들이 주류를 이뤄왔었는데 이제 CNN이랑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디노이저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심플한 방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티드한 이런 프라이어를 정의를 하고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도출해냈던 기존 방법들보다 훨씬 상회하는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러닝 베이스드 디노이저들은 클린 이미지와 노이지 이미지 이 두 페어가 존재한다라고 저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트레이닝 시에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노이지 인풋을 CNN의 인풋으로 넣어서 그 에스티메이트된 값이 클린 이미지와 비슷하도록 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6년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딥러닝 베이스드 디노이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스트롱한 퍼포먼스와 빠른 인퍼런스 타임을 기존 방법들보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딥러닝 베이스드 메서드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학습이 되는데요. 저희가 X라는 소스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어떤 노이즈를 클린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 이미지 Y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노이즈 인풋 Y를 CNN 아키텍처에 넣어서 X 햇이라는 리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트를 만들어내고, 이 X 햇과 X에 대한 MSE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방식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웍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딥러닝 베이스드 메서드들에도 여러 리미테이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프라이어 웍과 저희의 방법들은 이런 리미테이션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댑티비티가 없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딥러닝을 이제 어떤 프리트레인드 이제 슈퍼바이즈 방식으로 이제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트레인 시와 테스트 시의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거나 노이즈의 세기가 다르거나 혹은 뭐 아예 노이즈 모델이 다를 수 있고요. 혹은 이미지 미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메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현미경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던 네트워크들은 내추럴한 이미지에선 잘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댑티비티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한계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실제 프랙티컬하게 사용을 할 때 아까 이런 딥러닝 베이스드 메서드들은 트레이닝 시에 클린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클린 이미지는 사실 얻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조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클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노이즈를 얻기 위한 것보다 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때때로는 아예 얻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노이즈를 제가 넣어준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테스트 시에 나오는 그 노이즈 모델과 노이즈 파라미터를 알 수 있어야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세 가지의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슈퍼바이즈 러닝 세팅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소타 퍼포먼스를 달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클린 이미지가 필요하고 이그젝트한 노이즈 모델이 필요한 것은 프랙티컬하지 않다. 그렇다면 저희는 좀 더 챌린징한 블라인드 세팅을 가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다 프랙티컬한 세팅에서 첫 번째 조건은 클린 이미지가 트레인 시에 아예 존재하지 않게 노이즈 이미지만으로 학습이 가능한 세팅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이즈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도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베이직 프로블럼 세팅에서의 소스 인디펜던트한 노이즈보다 실제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소스 디펜던트한 노이즈의 특성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실제 카메라에서 발생하거나 실제 광학 장치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체적인 골은 싱글 노이즈 이미지, 그러니까 노이즈 이미지들만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언슈퍼바이즈 디노이저를 개발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리얼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에 적용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부터 진행을 해왔던 여러 프릴리미너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논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인데요. 첫 번째는 뉴럴 에이드라는 논문이고 지금 같이 참석해주신 차성민 박사과정님이 진행을 했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럴 에이드라는 논문은 앞서 말씀드린 이 컨벤셔널 CNN 베이스드 디노이저의 리미테이션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어댑티비티가 없다라는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딥러닝 베이스드 디노이저를 어댑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프로블럼 세팅을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수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언급해드리면, 저희는 제로민 노이즈, 지금 이 뉴럴 에이드 상황에서는 어디티브 제로민 노이즈 가정을 하고 있고요. 호모지니어스한 노이즈 베리언스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픽셀 와이즈 인디펜던트하고 소스 인디펜던트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럴 에이드는 다음과 같은 어파인 매핑 형태에 대한 어파인 매핑 디노이저를 위한 MSE의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트를 도출을 했는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어댑티비티를 늘릴 수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어파인 디노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X라는 인풋을 받았을 때 어떤 어딕티브한 노이즈가 더해져서 Y라는 게 생겼다. 근데 이런 Y라는 노이즈 인풋이 생겼다. 그러면 이 어파인 디노이저의 리컨스트럭션 형태는 이렇게 Y에다가 코에피션트 A와 바이어스를 더한 어파인 매핑 형태로 리컨스트럭션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A와 B는 지금은 일단은 컨스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싱글 심벌 케이스, 싱글 레러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MSE를 expectation of x-x 햇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x 햇을 어파인 매핑 형태인 ay 플러스 b 형태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두 번째 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저희가 가정을 했던 것이 제로민 노이즈를 가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expectation of y는 x가 되게 되고 expectation of y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수식을 가지고 이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로 저희가 수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제곱의 expectation을 한 값이 이제 y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 되고, 그래서 또 여기에서 또 남아 있는 y 텀을 x로 바꾸고 그걸 다시 또 y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네 번째 줄과 같은 값이 계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수식을 정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 수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 로스 펑션이 될 텐데, 이 에스티메이트의 expectation이 결국에는 MSE와 같기 때문에 이 친구를 unbiased estimate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계산 과정에서 x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가 원래는 클린 소스 이미지였는데 현재 이 수식에 보이는 것은 y와 시그마 제곱뿐인데요. 저희가 아까 그 프로블럼 세팅에서 시그마 제곱 역시 저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 뉴럴 에이드 세팅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y와 시그마 제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클린 이미지 없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로스 펑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가 이제 싱글 에러 케이스고, 이미지로 컨텍스트하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매핑 형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어파인 매핑 형태입니다. 그래서 i번째 로케이션 i번째 픽셀 xi 햇 y를 계산을 할 때 결국에 이 a와 b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a와 b가 아까는 제가 컨스탄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펑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인풋으로 하는 펑션이 되고, 여기서 w는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이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저희가 노이즈 이미지 y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저희가 특정 픽셀 로케이션 i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을 때 이 i 주위에 컨텍스트 c k by k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 픽셀 값을 예측할 때 주위에 k by k의 컨텍스트는 넣어주지만 해당 픽셀 i는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unbiased estimate of MSE의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을 넣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습을 하는 방식 자체는 이제 다음과 같이 k by k의 컨텍스트 정보를 네트워크에 넣어주고 그 이후에 아웃풋으로 a와 b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는 이제 개별 픽셀에 대한 a와 b 값을 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단순한 나이브한 바닐라 CNN을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뉴럴 에이드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을 하고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개별 픽셀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옮겨가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W는 모든 픽셀 로케이션 i마다 쉐어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AI, 아웃풋 AI와 BI를 계산을 할 때 로케이션 i번째, 이 i번째 아웃풋들은 해당 픽셀, 노이즈 픽셀 yi에는 디펜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unbiased estimate of MSE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output AI, BI가 결국 I 포인트를 제외한 전체 리셉티브 필드가 주어졌을 때 yi에 대해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해야 unbiased estimate of MSE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아까는 싱글 에러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도 개별 픽셀 i에 대해서 저희가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할 때 어디티브 제로민 인디펜던트 노이즈인 경우에는 이런 어파인 로스 펑션을 그러니까 MSE에 대한 unbiased estimate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뉴럴 에이드에서 제시했던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 아까 노이즈 투 보이드는 언스퍼바이즈하게 셀프 스퍼바이즈하게 학습을 하는 방식인데 이 뉴럴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미테이션, 어댑티비티가 없는 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트레이닝 방식이 조금 노이즈 투 보이드랑은 다른데요. 그래서 트레이닝은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이후에 어댑티브하게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퍼레이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unbiased estimate of MSE를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true MSE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x 값을 타겟으로 두고 x 햇은 지금 ay 플러스 b의 형태, 결국에는 affine 매핑의 리컨스트럭션 형태인 x 햇을 ay 플러스 b로 나타내는 형태에 대한 MSE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 완료가 되면은 이 친구를 기본 노이즈 데이터셋을 가지고 노이즈 이미지만을 가지고 어댑티브하게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스티메이티드 MSE는 y와 이제 x가 수식일 필요가 없고 지금 시그마 제곱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y와 시그마만 주어지면은 저희는 노이즈 이미지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슈퍼바이저 트레이너를 하고 이제 기본 테스트 노이즈 이미 데이터셋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댑티브하게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 투 스텝 와이즈하게 진행을 했었다라는 게 이 뉴럴 에이드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절트는 이제 신테틱한 소스 인디펜던트 노이즈 케이스 그리고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에는 이러한 어댑티브 파인 튜닝이 이미지 노이즈 미스매치 케이스들을 잘 대처할 수 있다, 잘 코프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제가 뉴럴 에이드를 설명드릴 때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이브하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썼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 CNN, 컨벤셔널한 CNN 베이스드 디노이저들과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성능을 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저희는 그 원인이 결국에는 이 CNN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사이에 차이에 있다라고 보고 이 아키텍처에 대한 익스텐션을 진행을 했던 것이 다음 논문인 FCAD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설명드렸던 뉴럴 에이드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슬라이딩 윈도우를 합친 방식인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슬라이딩 윈도우를 합친 거는 저희가 만약에 K by K 컨볼루션 필터를 쓰는데 이제 마스크 특정 홀만 이제 마스크가 되어 있는 컨볼루션 필터를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쓰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레이어에서부터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쭉 쌓게 되면은 결국에 앞서 설명드렸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합친 것과 동일하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K by K, 마스크드 K by K 컨볼루션을 쌓고 두 번째 레이어부터 원 바이 원을 쌓는 방식이랑 동일하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사실 보다 소피스티케이트한 CNN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원 바이 원 이상, 뭐 3 바이 3을 쓸 때도 있고 좀 더 다양한 이제 더 CNN 아키텍처의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한 많은 방식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이상의 로 늘리게 되면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unbiased estimate of MSE를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unbiased estimate of MSE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 로케이션 i의 피처 맵이 반드시
해당 픽셀 yi에는 디펜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아니라 3x3이나 이런 컨볼루션들을 쌓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컨스트레인트가 유지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로 가게 되면서 모두가 다 엉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바이원 컨볼루션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키텍처를 이제 지금 같이 지금 참석해 계신 차성민 박사과장님이 주로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여러 실험들을 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이 QED 아키텍처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티드한 CNN 아키텍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컨스트레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디펜던스, 컨디셔널리 인디펜던스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3x3 이상의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을 하는 CNN 아키텍처를 만들고자 했고요. 이거를 이름을 QED 아키텍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QED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드 그리고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함께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대문자 Q가 이제 필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Q, E, D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다른 필터와 그에 대한 리셉티브 필드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Q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필터를 스택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리셉티브 필드 소문자 Q3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빨강색이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픽셀이고 이제 저런 그 Q라고 명명되어 있는 필터들을 스택하게 되면은 레이어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왼쪽 우상향 좌방향으로 이제 그 리셉티브 필드를 포괄할 수 있는 레이어가 쌓여갈수록 포괄할 수 있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밑쪽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QED 필터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 이 친구들을 인디펜던트하게 계산을 하고 중간 시점에 이 친구들을 어그레이트하는 방식으로 해서 특정 포인트는 안 들어가지만 나머지 리셉티브 필드는 최종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리셉티브 필드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 QED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QED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뉴럴에이드의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한계점을 해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트레이닝 방식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어댑티브하게 파인 튜닝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댑티브 파인 튜닝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 확인을 했고 아까 이전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컨벤셔널 CNN 베이스드 디노이저들 훨씬 압도하는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프렐리미널인데요. 저희가 프렐리미널 굉장히 긴데 저희가 이제 저희 방법을 설명을 할 때 이 기존 웍들의 이런 중요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뉴럴 에이드와 FC에이드는 어댑티비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을 취했었는데요. 아까 그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노이즈 투 보이드 같이 아예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노이즈 이미지로 학습을 하는 방식, 결국에 클린 노이즈 페어가 결국 필요하지 않고 노이즈만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세팅으로 우리가 더 확장을 해보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컨벤셔널 CNN 베이스드 디노이저의 한계점, 클린 이미지가 필요하고 노이즈 모델이나 노이즈 파라미터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이제 앞에 이 DP에이드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FBI 디노이저에서도 이 두 가지 한계점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가 주목하는 블라인드 세팅은 노이즈 이미지만은 가능하고 노이즈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그리고 리얼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 디노이저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계점, 결국 FC에이드 같은 경우에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클린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였고 노이즈 모드 앞서 뉴럴 에이드와 FC에이드의 프로블럼 세팅에서는 노이즈 파라미터 시그마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 FC에이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얘를 언슈퍼바이즈하게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FC에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슈퍼바이즈 러닝 스텝을 가지고 파인 튜닝 스텝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스텝 와이즈로 진행이 됐었고 소스 인디펜던트한 노이즈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하고 시그마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명명한 FC에이드의 언숲이라고 제가 명명한 이 FC에이드 언숲은 트레이닝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노이즈 투 보이드 같은 논문처럼 스크래치부터 노이즈 이미지만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을 하게 되는 로스 펑션은 이제 파인 튜닝 스텝에서 사용되었던 unbiased estimator of MSE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원래 FCAD 본래 논문에서는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시그마를 모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추정을 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기존의 오프 더 쉘프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해서 먼저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소스 인디펜던트 노이즈 케이스, AWGN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 FCAD를 스크래치부터 노이즈 이미지만으로 학습한 FCAD 언수비, FCAD를 슈퍼바이저로 트레이닝한 것과 거의 컴페티티브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WGN 케이스나 이런 굉장히 간단한 베이직한 프로블럼 세팅에서는 FCAD의 그 파인 튜닝 스텝에서 가져온 unbiased estimator of MSE를 사용을 하고 시그마를 위해서는 오프 더 쉘프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하면 충분히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해낼 수가 있다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을 했던 더 확장을 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카메라 노이즈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도 적용 가능한 디노이저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는 다음과 같은 포화손 가우시안 노이즈로 잘 모델링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손 가우시안 노이즈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포화손 부분하고 가우시안 부분이 더해진 형태인데요. 그래서 포화손 부분은 소스 디펜던트한 부분을 모델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스 인디펜던트한 부분을 제로민 가우시안으로 지정을 해서 이 포화손 가우시안 노이즈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화손 가우시안 노이즈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얼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를 잘 모델링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알파와 시그마를 파라미터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스 디펜던시가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는 클린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들은 동일한 픽셀 값을 갖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왼쪽 상위에는 0.2, 오른쪽은 0.7, 밑에는 0.8, 0.3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러한 클린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친구를 포화손 가우시안 노이즈로 커럽트 시킨 이미지가 이제 왼쪽 위에 이미지고 밑에는 AWGN으로 소스 인디펜던트한 노이즈를 덮은 이미지입니다. 노이즈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노이즈의 차이를 보시면은 PG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픽셀 밸류가 높은 오른쪽 대각선 영역에는 더 높은 노이즈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AWGN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계산을 했었을 때 전 영역에서 픽셀 밸류의 그 차이에 연관 없이 노이즈가 굉장히 그냥 랜덤하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는 결국에 이 소스의 픽셀 인텐시티에 의해서 그 세기가 이 노이즈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복잡한 노이즈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런 소스 디펜던트한 특성을 잡지 못하면 디노이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세팅이기 때문에 보다 앞서 설명드렸던 AWGN보다는 보다 복잡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 포화손 가우시안 디노이징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노이즈니까 이거를 이제 기존에 개발되었던 스태티스티컬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인 제너럴라이즈드 앙스콤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수식을 의미는 그렇게 크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정확한 알파 시그마를 알고 있게 되면은 포화손 가우시안 노이즈로 커럽트되어 있는 노이즈 이미지를 AWGN으로 커럽트되어 있는 노이즈 이미지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때 노이즈 이미지의 변환된 이미지의 베리언스는 1이 유닛 베리언스를 가지는 형식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GAT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포화손 가우시안 디노이징 문제를 AWGN 디노이징 문제로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디노이징, 이런 GAT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이전에 클래시컬한 오프 더 쉘프 디노이저와 결합돼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GAT를 적용함으로써 포화손 가우시안 디노이징 문제를 AWGN 디노이징 문제로 바꾸고 오프 더 쉘프 디노이저를 사용을 해서 디노이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GAT의 인버스를 진행을 해서 디노이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BPA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러한 과정 두 개를 결합을 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AT를 이용을 해서 포화송 가우시안 디노이징 문제를 AWGN 디노이즈 문제로 바꾸게 되면은 결국에 앞서 설명드렸던 FCA드 언숲이라고 불리는 거는 노이즈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을 때 AWGN 케이스에서는 노이즈 이미지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GAT를 이용을 해서 포화송 가우시안 디노이징 문제를 AWGN 디노이징 문제로 바꾸고 이 AWGN 디노이징 문제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해내고 있는 FCA드 언숲을 적용을 해서 결합을 해서 이 포화송 가우시안 디노이징 문제로 FCA드의 방법을 확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BPA드는 결국에 리얼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 그리고 이런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거의 이제 슈퍼바이즈 성능과 유사할 정도로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는데요. 노이즈 이미지만으로 학습을 해도. 근데 이제 치명적인 한계점이 매우 느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GAT 같은 경우에도 알파 헷, 시그마 헷 결국 이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 파라미터인 알파 헷과 시그마 헷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값을 저희는 노이즈 이미지만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BPA에 대해서는 오프 더 쉘프 기존에 나와 있는 컨벤셔널한 PG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컨벤셔널한 에스티메이션 프로시저이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FCA드에서 사용되었던 블라인드 스판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었는데 사실 FCA드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그 비효율성이 계속 내재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리미테이션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이 굉장히 느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BPA드의 인퍼런스 타임을 엑셀러레이트 해서 성능과 속도 모두 잡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저희 논문의 더 스페시픽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며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의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속도와 성능을 두 개 다 잡고자 했던 게 저희의 방법입니다. 결국에 이제 저희는 이 BPA드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게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FBI 디노이저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이 컨벤셔널한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이 밀리세컨드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당 몇 초씩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인퍼런스 타임 때도 트레이닝 타임 때도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겠죠. 그리고 디노이징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니피션트한 블라인드 스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친구를 더 에피션트하게 바꿔보자라고 했던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저희는 이 FBI 디노이저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PG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을 바꿔 끼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PGNet이라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 디노이징 네트워크 FBI넷을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GNet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오프 더 쉘프한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미지마다 다 세퍼레이트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오프 더 쉘프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굉장히 느려지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 PGNet H 그리고 세타를 이제 파라미터로 가지는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노이즈 이미지 Y 인풋이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이미지당 두 개의 스칼라 밸류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네트워크의 인풋으로는 노이즈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알파와 시그마가 나오게 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싱글 포워딩 패스만으로 이제 테스트 타임 때 포워딩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세퍼레이트한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한 오프 더 쉘프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졌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PGNet을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떠한 알파와 시그마에 대한 트루 값도 모르고 노이즈 이미지에 대해서도 노이즈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저희는 이 GAT의 기본적인 그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GAT는 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집니다. 저희가 적절한 알파와 시그마를 넣어주면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로 커럽트되어 있는 노이즈 이미지를 AWGN으로 커럽트되어 있는 노이즈 이미지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때 트랜스폼된 이
이미지의 노이즈 베리언스는 1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보자. 그러면은 결국에 알파 햇과 시그마 햇을 찾는데 이 GAT 트랜스폼된 이미지의 노이즈 베리언스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알파 햇과 시그마 햇을 내뱉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로스 펑션의 형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그림은 잠깐 안 보시고 이 밑에 수식을 봐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파 햇 세타, 시그마 햇 세타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계산된 노이즈 파라미터 알파 햇, 시그마 햇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G는 이제 GAT 트랜스폼된 GAT에 대한 GAT인데 여기서의 파라미터로 노이즈 PGNet으로부터 나온 알파 햇과 시그마 햇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햇과 시그마 햇으로 GAT 트랜스폼을 한 이미지에 노이즈 베리언스가 1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PGNet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결국 저희는 이 트랜스폼된 이미지에 대해서도 노이즈 베리언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까 이 GAT의 원리 중에 하나가 포아송 가우시안 노이즈 커럽트되어 있는 이미지를 AWGN으로 커럽트되어 있는 노이즈 이미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가우시안 이제 이 시그마 이제 지금 이제 AWGN 케이스로 바뀐 문제인데 그때의 노이즈 레벨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오프 더 쉘프 가우시안 노이즈 에스티메이션을 이용을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 햇, 시그마 햇으로 GAT 변환을 하고 그 GAT 변환된 트랜스폼된 이미지에 가우시안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이 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PGNet을 학습을 하게 된 것이 저희가 제안한 로스 펑션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PGNet을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에 이제 모든 그 과정이 그레디언트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디퍼런셔블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GAT 수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거를 디퍼런셔블하게 텐서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션하고 엘레멘트 와이즈 펑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리비얼한데 결국 이제 지금 저희는 이 가우시안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 부분도 이 디퍼런셔블하게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사실 그냥 임플리멘테이션에서의 저희의 컨트리뷰션인데 그래서 뭐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나 마스킹 스킴을 이용을 해서 이 가우시안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을 텐서라이즈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텐서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서 모든 과정이 디퍼런셔블하게 바꾸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PGNet을 학습이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스텝은 이제 GAT를 위한 알파 햇과 시그마 햇을 나타내는 PGNet 학습이 완료되면 이제 디노이징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 전체 과정은 사실 앞서 설명드린 BPA의 과정하고 이 전체 프로세스는 완벽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 햇과 시그마 햇이 이전 BPA에는 오프 더 쉘프의 알고리즘을 썼다면 이제는 PGNet으로부터 프레딕트된 알파 햇과 시그마 햇을 사용을 해서 디노이징 네트워크인 FBI 넷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BI 넷에 GAT 트랜스폼된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제 AWGN 디노이징 프로블럼으로 바뀐 문제에서 Unbiased Estimate of MSE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 결국에는 BPA에서 GAT와 FCA를 합쳤던 방식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디노이징 파트에서 또 다른 컨트리뷰션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인디펜던트 컨스트레인트를 유지를 하는 블라인드 스판 네트워크를 보다 에피션트하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FBI 넷으로 명명을 했는데요. 이 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차선민 박사과정님이 여러 실험들을 해보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FCAI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세퍼레이트한 클래스 3개를 인디펜던트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어그레이게이트하는 방식이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셉티브 필드가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대신에 이제 FBI 넷에서는 이제 QED에서는 이제 특정 방향으로 갔었는데 FBI 넷에서는 이제 전체 방향으로 넓힐 수 있는 필터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를 이제 QED처럼 특정 방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의 싱글 클래스 필터만 필요한 형태의 블라인드 스판 네트워크를 고안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FCAID와 FBI 넷의 리셉티브 필드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특정 픽셀을 예측할 때 리셉티브 필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FCAD와 유사하게 리셉티브 필드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FCAD 같은 경우에는 전체 리셉티브 필드의 그 중간중간에 홀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 내가 포함하고자 하는 픽셀 이외에는 모든 정보를 다 리셉티브 필드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 FBI 넷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홀들이 조금씩 존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러한 FBI 넷에서 발생을 하는 이런 홀들에서 발생하는 이 인포메이션 로스는 굉장히 네글리저블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방향성 여러 방향에서의 블라인드 스팟 네트워크를 위한 필터를 여러 가지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라 단일 클래스의 필터만을 사용을 해서 파라미터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GPU 메모리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 인퍼런스 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PGNet을 학습을 해서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를 잘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이후에 디노이징을 할 때는 보다 더 에피션트한 블라인드 스팟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디노이징의 속도와 성능을 모두 다 향상시켰다가 저희의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래서 PGN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PGNet이 그러면은 얼마나 알파햇과 시그마햇을 잘 에스티메이트 하냐라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보인 건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미지 데이터셋은 저희가 BSD68의 클린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알파와 시그마를 저희가 신데릭하게 넣어줘서 이 68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같은 노이즈 파라미터로 커럽트 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제가 포이라고 써놓은 게 기존 컨벤셔널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이 알파 햇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알고리즘이 기존 방법들보다 스테이블하면서 더 잘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햇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맞췄는데, 저희가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던 거는 시그마는 알파에 비해서는 조금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는 결과들을 PGNet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PGNet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햇과 시그마햇에서 알파햇 말고 이 시그마햇이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는 거는 디노이징 퍼포먼스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엄청난 퍼포먼스의 하락을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PGNet으로 학습한 알파햇과 시그마햇의 성능을 디노이징에 적용해서 인다이렉트하게 이 알파햇의 시그마햇의 그 정확도를 인다이렉트하게 본 건데요. 그래서 BM3D는 클래시컬 디노이저고요. 이 GAT를 BM3D랑 합쳐서 사용을 할 텐데, 이때 사용되는 알파햇과 시그마햇을 기존의 컨벤셔널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서드에서 예측된 알파햇 시그마햇을 쓰는 것과 이제 저희 PGNet을 사용을 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저희 알고리즘이 가장 지금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는 것과 컴페티티브한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이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시간 관계상에서는 거의 2000배에서 많으면 2000배, 뭐 500배 이 정도의 성능 그 시간 차이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GNet이 알파햇과 시그마햇을 예측하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PGNet하고 이 FBI넷을 이용을 해서 전체 트레이닝 과정에 대한 디노이징에 대한 퍼포먼스인데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테틱 노이즈 5K를 제외한 FMD, SIDD, DND 데이터셋은 리얼 노이즈 데이터셋이고요. FMD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이나 광학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셋이어서 굉장히 소스 디펜던트한 특성을 많이 가지는 친구고, SIDD나 DND는 카메라에 내재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 카메라에서 발생한 노이즈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여서 실제 노이즈를 잘 반영을 하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거는 이 FBI 디노이저가 FBI D에 여기 지금 숲이라고 써놓은 거는 동일한 아키텍처에서 슈퍼바이즈로 트레이닝을 한 결과인데요.
기존의 언스퍼바이즈 디노이징 퍼포먼스보다 훨씬 좋은 것도 있지만 슈퍼바이즈 세팅에서의 그 퍼포먼스와도 굉장히 유사할 정도로 높다. 결국에 저희는 노이즈 이미지만을 이용을 해서도 이런 리얼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에서 슈퍼바이즈의 버금가는 성능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로 컴페티티브한 디노이징 타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BPAD 이전 웍, 이 FBI 디노이저의 시초, 저에게 처음 이제 시작이 되었던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이 BPAD라는 논문보다는 10배 가량 인퍼런스 타임이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인데요.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에서도 BPAD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컨텍스트는 잘 안 지우면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지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노이즈 투 보이드나 DBSN 같은 기존의 언스퍼바이즈 베이스로 한 것들보다 노이즈를 잘 제거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BPAD 이미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싱글 노이즈 이미지만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던 이 BPAD의 속도를 늘리고자 했던 것이 이 FBI 디노이저이고, 이를 위해서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 에스티메이션의 컨벤셔널한 오프 더 쉘프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노이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인 PGNet을 학습을 하는 방식을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이니피션트한 블라인드 스팟 네트워크였던 FCAD 아키텍처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는 소타 퍼포먼스와 빠른 인퍼런스 타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이즈 이미지만으로, 그리고 다양한 신테릭 그리고 리얼 노이즈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퓨처 워크인데요. 사실 이 FBI 디노이저의 리미테이션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를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로 아예 확정을 해놓고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 모델로 모델링이 잘 되지 않는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익스플리시트하게 노이즈 모델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코릴레이티드한 노이즈가 발생을 하거나 또 이런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에 적합하지 않은 노이즈 모델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노이즈 모델을 제거를 하는 이 노이즈 모델에 대한 가정을 제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의 경향성 자체가 이제 포화송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리얼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에서 언스퍼바이즈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자 했던 게 작년까지의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넘어서서 코릴레이티드 노이즈 케이스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미 슈퍼바이즈 세팅이나 이러한 컨텍스처럴 아키텍처를 다른 도메인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퓨처 워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FBI 디노이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저희가 완전히 블라인드 디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모델링마저 없다, 모델에 대한 정보까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제 머릿속에서는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나, 약간 이런 결론이 있어서 제가 다른 계열의 연구에서는 뭔가 노이즈 모델 겐투겐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노이즈 모델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약간 어떤 겐을 이용해서 좀 임피리컬하게 노이즈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좀 그 방법의 좀 단점이라면은 소스 디펜던트한 노이즈에 대해서 좀 약하다라는 단점이, 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좀 그 말씀해주신 아예 노이즈 모델이 가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겐투겐이라는 연구 방향을 좀 더 확장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이거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FBI 디노이저를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 세팅은 아까 이제 노이즈 모델에 대한 가정 없애는 거를 이 FBI 디노이저 세팅에서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 FBI 디노이저에서 완전한 언스퍼바이즈가 아니라 세미 슈퍼바이즈 세팅 같은 경우에는 클린한 이미지가 굉장히 적고 반대로 노이즈한 이미지가 엄청 많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든지, 그리고 코릴레이티드 노이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저희도 인디펜던스 케이스에 대해서 뉴럴 에이드부터 계속 저희는 그 인디펜던스 정리가 만족을 해야 저희의 로스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미리 여기까지 흘러온 흐름에서 그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로스 펑션이 사실은 굉장히 가정들이 이런 지금 코릴레이티드 노이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커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계속 일단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지금 성민님도 그렇고 저도 약간 이런 그 컨텍스추얼하게 특정 포인트를 예측할 때 그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보지 않고 나머지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어, 사용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 어떤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를 이제 파워선 가우시안 노이즈로 저희가 모델링한 상황인데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어떤 소스 지금 디노이징 하려는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는 소스 디펜던트 노이즈가 파워선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닌 상황에서는 저희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트 오브 MS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예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어떤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로스 펑션에 대한 어떤 레귤라이제이션을 줘서 실제로 이게 파워선 가우시안 노이즈는 아니지만 좀 어떤 강한 레귤레이션이 줘서 뭔가 파워선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고려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거는 되게 그 띠오리 기반으로 그 아이젠 밸류의 민과 미디언이 같을 때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 레벨이랑 거의 일치한다. 약간 이런 되게 스태티스티컬한 띠오리 기반으로 만들어낸 논문을 저희가 확장을 한 거였어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다른 가우시안 노이즈 레벨 에스티메이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서 특정 패치들을 뽑고 거기서 이제 뭐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하던 아니면 거기서 민을 때리던 해서 그 개별적인 패치들의 값에서의 시그마들을 추론을 하는 과정들이 뭐 웨이블렛으로 하건 아니면 약간 다른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패치 베이스로 어, 개별적인 값들, 로컬 값을 갖고 그거를 글로벌 값으로 맞추기 위해서 뭐 MLE 과정을 거친다라던가. 근데 여기서 이 로컬한 값에서 시그마를 어떤 값으로 계산을 할 건지는 되게 다양한 테크닉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추가적인 생각인데 그 마지막 웍에서 설명 주신 게 결국에 그 메인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그 푸아선 가우시안 노이즈를 어썸션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GAT라는 어떤 그 시어리를 쓰셔서 트랜스폼을 하시면 그 걔가 그 트랜스폼 되는 이미지가 그 유니베리언스를 가지는 어떤 네, 그 가우시안 노이즈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컨버전이 된다라는 네 거의 맞습니다.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푸아송 가우시안이라고 지금 어썸션을 하고 하신 건데 네, 이 어썸션을 기반으로 하셔서 아마 그 GAT라는 어떤 그 뭐 멀티플리케이션이랑 뭐 에디션 들어간 어떠한 수식을 쓰신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를 조금 더 제너럴하게 컨스트레인을 좀 풀어가지고 어떤 임의의 노이즈인데 이거를 어떤 트랜스폼 F를 해서 얘를 어떤 임의의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유닛 베리언스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트랜스폼을 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그 컨스트레인을 좀 늘려 릴렉세이션 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앙스콤브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온 것도 사실은 이 수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그냥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는 거여서 저희가 뭐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고 그 관계에서 이제 노이즈 모델에 대한 그 값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노이즈 모델을 좀 더 제너럴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제 이 노이즈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VST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저희가 디라이브 할 수 있으면 더 제너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시도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좋은 디렉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런 멀티플 이미지를 넣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 이런
이미지 말고 아예 또 다른 연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스트 디노이징 아무튼 그 분야에서 아마 그 분야랑 한번 제가 정확하게 그 분야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투이션을 좀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제 이미지 안에서의 이런 컨텍스트만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냥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MRI처럼 이렇게 연속된 이미지 그러니까 그 코릴레이트드가 있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템포럴한 코릴레이션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 쪽에 이제 저희가 알파나 이 알파가 값이 뭐 이 알파가 값이 이제 0과 1 사이인데 알파 값이 엄청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막 값이 터지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피지넷을 그러니까 원래 컨벤셔널 이미지 디노이저를 BPA에다가 같이 썼을 때는 가끔씩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서드들은 값이 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알파랑 시그마가 이렇게 갑자기 알파가 1이 되거나 0 값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FBI 디노이저를 넘어오면서는 좀 수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BPA에서는 그런 좀 문제들이 많았는데 FBI 디노이저 같은 경우에는 알파랑 시그마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에 실패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그런 좀 스무스한 이런 그 넌리니어한 펑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알파가 값이 0이 되거나 1이 됐을 때가 저희가 BPA들을 구현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FBI 디노이저를 할 때는 그런 문제는 없어서 사실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는 많이 못 느꼈었습니다.